자, 그럼 바닥면을 뒤집어서 작업을 하겠습니다. WCS에서 비율 관리자에서 배면 체크하시고 현재 비율 원점 다 지정하겠다라고 체크하신 다음에 확인하시고 등각 보기 하시면 이렇게 뒤집히겠습니다. 자, 현재 이 상태에서 이제 바닥이 0이 되는 거죠. 자, 위에를 작업하는데 작업은 어디까지 할 거냐면 이 부분까지만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Z값이 얼마인지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현재 이 부분이 14가 되네요. 그러면 자, 얘를 투영이동 기능을 이용해서 14인 위치로 복사를 하나 해놓고 자, 이 높이까지만 작업을 진행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 볼트 구멍에다가 구멍을 고정하고 작업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는 Z 14까지만 4까지 작업 14 어퍼 UP UP ER. 자, 그럼 여기 작업할 때 구멍은 사전에 작업을 할 때 구멍이 뚫려 있었나? 뚫려 있었나요? 일단 한번 봐야 되겠네요. 얘를 작업할 때 구멍 부위가 작업이 다 되어 있는지 구멍 치수가 지금 좀 크게 잡았나? 아닌데 얼마 안 잡을 것 같은데 지금 안쪽을 정삭 작업을 하고 있는 거고요. 구멍은 안 뚫린 상태로 되어 있나 보네요. 여기가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자, 그러면 이제 일단은 얘를 뚫어야 될 것 같은데 현재 소재 영상을 저장을 해서 소재로 불러오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저장을 눌러서 지금 여기까지 작업된 것을 바탕화면에다가 SD 파일로 저장을 했다가 이제 소재 형상으로 걔를 불러와서 이제 작업을 할 때 참고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이 구멍 부위를 제외하고 구멍 부위를 일단 메꾸고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기에서 커브에서 한쪽 끝단으로 여기 선 하나를 생성한 다음에 그 곡면에서 평면 외곽 곡면 기능을 이용해서 얘를 일단 메꾸겠습니다. 자, 메꾸고 나서 이제 작업을 하는데 가공 경로에서 곡면 황사 포켓 가공 기능을 이용해서 얘와 얘를 선택을 하고요. 네, 공구 중심 영역은 이걸로 잡겠습니다. 이걸로 해서 내리겠다. 공구는 평엔드밀을 써야 될 것 같은데 이게 12평 12평으로 하겠습니다. 12평으로 하고 여유값은 0.5 정도 남겨놓고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심 영역 중심까지 하는 걸로 하죠. 그리고 황삭 조건에서는 2mm씩 2mm씩 제거하는 걸로 하고 외측에서 진입을 허용하는 걸로 하고요. 안 될 경우에는 내측에서 작업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평면 가공 끄고 깊이 제한은 1에서부터 0까지 이걸 하죠. 하고 폭기 가공 조건 일정을 오버랩을 하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어떤 형태가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깊이 제한이 적용이 안 돼 있고 일단 깊이 제한을 수정할 거고 여기서 이제 깊이로 내려갈 때 여기가 여기를 좀 남겨놔야 될 것 같은데 아까 10 얼마라고 했던 것 같은데 Z 1점을 잡히죠. 14 했었네요. 그러면 14만큼을 남겨놓고 작업하는 걸로 해서
하고 공차값은 0.1로 하겠습니다. 다시 계산해보면 작업을 할 때 지금 여기까지만 작업하겠다는 얘기죠. 이 밑으로는 내려가지 않게 하겠다는 얘기고, 이렇게 해 놓으면 윗면을 좀 많이 남아있는 상태인 것 같기도 한데, 정면 보기 해보면 이 정도 되면 괜찮겠네요. 이렇게 해서 얘를 모의 가공을 할 때 아까 소재로 설정되어 있던 그 파일을 불러와서 지금 이제 이렇게 작업이 선행된 소재를 불러와서 작업을 하겠다는 얘기죠. 자, 이게 이제 작업을 했는데, 이제 이 부분에 빨간 색깔로 표시된 부분은, 이송을 할 때, 이송 높이가 증분으로 25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러는데, 여기를 절대를, 소재 치수가 100이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한 120 정도 주고, 그 다음에 이송 높이도 절대로 해서 한 100 정도를, 105 정도 주겠습니다. 이렇게 주고, 다시 재생성한 다음에, 이송을 할 때 이제 안전하게 떠서 이동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얘를 모의 가공을 다시 해보면, 여기 밑에가 살이 엄청 많네. 이게 상당히 높구나. 소재를 이렇게 크게 준비할 필요가 없겠네요. 우리가 소재의 크기를 상당히 크게 줬는데, 1차 작업하고, 그렇죠. 2차 작업할 때 굳이 이렇게 클 필요가 없겠습니다. 경로를 안 보이게 해서, 여기에서 재료 설정, 지금 부분에 측정해서 위치, 여기 위치를 찍어보면, Z가 61.5니까 62니까 65 정도로 재료 설정을 수정하겠습니다. 여기를 65 정도로 수정하겠다 하시고 해도 될 것 같네요. 그러면 얘를 다시 모의 가공을 통해서 경로를 확인을 해보면, 이걸로 확인하고 이 형상을 다시 저장을 하겠습니다. 완성된 형상을 저장하겠다. 그래서 1차 작업에서 이제 작업이 완료된 형상을 가지고 2차 작업에서 작업을 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서 하는 이유는 이제 바이스로 고정하는 부위라든지 간섭 부위 이런 것들을 체크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이쪽 부분이 이제 작업이 된 상태고요. 네, 현재 이 상태를 파일로 다시 저장을 하겠습니다. 저장을 하고, 이 작업을 할 때 그 소재 파일을 방금 생성한 얘로 불러오겠다라고 해주시고, 이제 이게 불러진 상태죠. 불러진 상태고, 얘를 가지고 결과를 확인하여 해보면,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겠습니다. 이게 이제 2차 작업할 때, 1차 끝내놓고 2차. 지금 이렇게 이제 남아있는 부위는 이제 바이스로 고정해서 작업하겠다는 얘기고요. 위에 부분에 지금 살이 많이 남아있는 것 같은데, 얘가 왜 이렇게 살이 많이 남아있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소재 불러왔고, 저 윗면을 일단은 좀 쳐줘야 되겠네요. 그래서, 가공 경로에서 그 표면 가공 체크를 해서요, 체인을 얘로 잡겠습니다. 잡아서, 공구는 100파이짜리 페이스 커터를 가지고 원패스로 하고, 깊이 가공은 2mm씩 정상 한번 하겠다 체크하시고요. 연결 조건에서는 세로 상단의 절대값
60, 58인데 한 64 정도 주고, 그 다음에 가공 깊이는 여기까지 작업하는 걸로 해서 몇 번 안 하네요. 이렇게 이제 얘가 지나가는 거 보면은 내려와서 한번 치고 다시 한번 또 치고, 그러면은 얘를 이제 모의 가공해서 보면 얘를 제거를 했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관통이 안 되네요. 아, 관통 됐나? 아, 떨어져 나가겠구나. 이 부위가 지금 떨어져 나가게 되어 있네요. 이렇게 굳이 여기 작업 안 해도 되겠습니다. 여기서 작업할 때 이 부분은 빼야 되겠네요. 왜냐면 이게 그 공구가 깊게 들어가다 보면 아무래도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이 작업 첫 번째 작업할 때 1차 작업할 때 황삭 풀패스를 보면은 여기 안으로 들어가는 풀패스가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 풀패스를 빼겠습니다. 깊이 제한으로 해서 빼고, 깊이 제한에서 여기 높이를 Z값을 한 이 정도로 주죠. 그래서 마이너스 50 점 얼마로 되어 있는데 이제 마이너스 50 정도 하겠다라고 해서 툴패스가 여기까지 재료 지금 올라왔는데 마이너스 여기를 일단 공차를 0.1로 바꾸고요. 그 다음 깊이 제한에서 그렇지, 여기가 마이너스 50, 64 그러면 15 정도? 이 정도로 주면 이제 여기까지 작업을 한 건데 좀 더 줄까? 15 그렇죠? 15인데 원을 그려볼까? 5 정도 그려서 왜 안 보이지? 여하튼 지금 좀 더 내려보죠. 여기를 깊이 제한해서 15인데 한 12 정도 주고 다시 재생성을 했을 때 뭐 이 정도로 내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남겨놓겠다는 얘기죠. 그 다음 등고선 가공할 때도 여기까지 내려갔는데 이 부위는 좀 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로를 확인할 때 여기까지만 들어가는 걸로 잡겠습니다. 현재 위치가 마이너스 50.37 마이너스 50.3 마이너스 50에 여기의 위치는 마이너스 한 12 정도 12 정도를 깊이 제한으로 해서 재생성을 하고요. 일단 이 부위를 좀 남겨놓고 반대쪽에 작업하겠습니다. 깊이 내려갈 때 이제 공구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서. 그러면 그 다음에 여기 이 부위는 뭐 상관이 없겠고요. 바닥 부분을 작업한 거니까. 그 다음에 여기도 상관없고 드릴 됐고 팩드릴 됐고 윤곽 됐고. 그럼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보면, 자, 이 작업을 다시 한번 작업을 해보면 일단은 평면으로 놓고 보겠습니다. 자, 얘를 모의 가공할 때 소재 설정을 박스 형태 재료 설정 값으로 다시 불러와서 자, 결과를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하는 이유가 1차 작업할 때 너무 공구가 깊게 들어가면 지금 6파이짜리로 내리고 있는데 이제 뭐 공구가 좀
좀 문제가 간섭받을 수도 있죠. 그래서 밑에 부분 좀 남겨놨습니다. 이렇게 남겨놓고 이 부분은 2차에서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소재 영상은 저장을 해놓고, 그리고 2차 작업할 때 2차 작업을 할 때 얘를 대면으로 바꿔놓고요. 2차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얘는 뭐 그대로 하고 패스코드 작업했죠. 작업하고 나서 이 면을 일단 화면에서 블랭크 처리하고, 자, 여기를 이쪽 부분까지 등고선 가공을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를 정삭으로 해서 이 부분 등고선 가공하고 여기 윤곽 가공, 그래 등고선을 먼저 하죠. 그러면 가공 경로에서 정삭에서 면방향으로 해야겠죠. 면방향 체크한 다음에 이 솔리드 면, 이 면을 잡아서 면방향 조건은 이거보다는 이런 형태로 해서 작업하는 걸로 하고요. 공구는 6볼로 하겠습니다. 6볼, 뭐 6볼로 하겠다 체크한 상태에서 00으로 해서 0.1 간격 스파이럴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체크 곡면을 여기하고 일단은 여기를 체크 곡면으로 잡겠습니다. 잡고 경로를 확인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되겠고요. 지금 좀 들쑥날쑥 하고 있는데 뭐 체크 곡면은 굳이 안 잡아도 되겠네요. 밑에 거는 체크 곡면에서 끄겠습니다. 지금 체크 곡면에서 두 번째 거를 이 부분은 체크해서 끄는 걸로 하겠습니다. 처리를. 이런 식으로 해서 이 RV를 만들 수 있겠고요. 그 다음 이 부분은 이제 수직 구간이라서 그 가공 경로에서 물론 등고선으로 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긴 한데 등고선 처리하고, 드라이브 대상 곡면은 다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공구 중심 영역은 이걸로 잡고, 공구는 평엔드면 12파이짜리 평으로 하겠다 체크하시고, 중심 됐고 0.5, 이거는 이제 깊이는 안에가 아예 작업이 안 된 상태죠.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를 황삭으로 좀 걷어내고 해야 될 것 같네요. 그러면은 정상 면 방향을 하기 전에 가공 경로에서 포켓 가공을 이용을 해서 포켓 황삭에서 포켓 가공 체크한 다음에 대상 선택하시고, 공구 중심 영역은 이걸로 잡고, 공구는 12짜리 평으로 하겠다 체크하시고 0.5 여유를 주고, 그 다음에 공차는 2mm씩 됐고, 헬릭스 깊이 제한은 Z 값이 여기에서부터 Z 값이 이 밑에까지 해서 작업하겠다. 그럼 일단은 이 부위가 작업이 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정면 보기 했을 때 이 알진 부위보다 밑에까지 내려가겠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좀 더 내려가야 될 것 같긴 하네요. 깊이 제한에서 여기를 40? 40에 너무 내려간 것 같다. 그러면은 45.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구멍을 이제 뚫어 놓고요. 뚫어 놓은 다음에 면 방향으로 걷어내고, 그 다음에 그 안에를 등고선 가공 기능을 이용해서 등고선으로 해도 되고 그냥 윤곽으로 해도 되겠습니다. 윤곽 가공 체크해서 솔리드 엣지를 얘를 잡아서 체인 방향
체인 방향이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다시 한번 보면 이쪽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고정 변경 역방향 체인을 해서 이렇게 하시면은 되겠죠. 일단 공구는 12평으로 하고 여기는 2D 작업으로 바꾸시고 깊이 가공은 10mm씩, 그 다음에 진입뽑기는 R값을 한 2 정도 주고 여기는 한 5 정도 주고 연결 조건에서는 재료 상단이 이 정도 되겠고요. 가공 깊이는 증분으로 마이너스 1 정도, 증분으로 14에서 마이너스 1 정도. 자,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하게 되면 이제 이 작업을 할 때 모의 가공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 안 뚫렸네요. 지금 이게 이제 황삭인데 이 모의 가공할 때 소재 영상을 1차 작업한 거 얘를 가지고 작업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사전에 작업이 된 상태에서 여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반대쪽에서 이 부위로 작업을 하는 거죠. 작업하고 돌려서 작업하는 거 볼 수 있죠. 이렇게 하면 이제 이 부위가 작업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작업이 되면 되겠죠. 되고 이 부위는 등고선으로 작업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안쪽은 이제 작업이 다 된 거고요. 그럼 언블랭크에서 곡면을 아까 숨겨놨던 것 같은데 RT를 했나? 아니죠. 지금 화면에서 언블랭크 들어가서 모든 곡면 가져보겠습니다. 얘는 다시 블랭크 처리하고, 그럼 이제 이 안쪽은 작업이 됐으니까 메꿔 놓고요. 지금 이 부위하고 직선 구간으로 되어 있는 부위 여기까지는 여기하고 면방향으로 얘도 처리가 가능할 것 같고요. 이것도 평행지물, 이것도 면방향. 그 다음부터 이제 등고선으로 내리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등고선을 전체 다 내려도 될 것 같긴 한데, 그렇게 하죠, 그냥.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가공 경로에서 정삭에서 등고선 가공을 이용을 해서 이것과 이것을 등고선 가공을 처리를 하는데, 확인하시고 공구는 6볼로 하겠다 체크해 주시고요. 여유 값은 됐고 스택 간격은 0.5, 깊이 제한은 여기 절대로 해서 여기에서부터 Z로 여기까지 작업하겠다. 자, 이렇게 작업하면은 될 것 같고, 이제 평면 영역, 이 영역으로 추가로 좀 작업이 들어가야 될 것 같네요. 그러면 가공 경로에서 등고선 잔삭 가공 기능을 이용을 해서 그 다음에 6볼로 작업을 하는데 0으로 하고, 그 다음에 스택 간격은 0. 평면이긴 한데 0.5로 주고 여기는 컬랩스로 그냥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35도 정도 주겠다 체크하시고, 깊이 제한에서는 Z값 여기에서부터 그 다음에 Z값 여기까지 하죠. 여기까지 해서
자, 완만한 영역을 제거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여기는 굳이 할 필요 없을 것 같고, 여기하고 여기가 좀 필요하고, 이쪽 부분도 할 필요 없을 것 같네요. 그래서 높이 값을 좀 조절하겠습니다. 지금 조건에서 깊이 제한을 이 Z 값을 Z라고 클릭을 해서 지금 이 부분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Z 값은 여기까지 가면 될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해서 부분적으로 작업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얘를 모의 가공을 했을 때 여기 부위가 지금 작업이 안 됐네요. 여기를 좀 확장해야 되겠구나. 자, 지금 이제 작업이 된 걸 보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작업이 되겠고요. 밑에 부분 작업이 됐고, 일단 수정해야 할 부분이 황삭에서 이 부위가 작업이 안 되고 있는데, 이 부위를 작업하기 위해서 황삭 작업 툴패스에서 여기를 좀 확장을 해야 될 것 같네요. 여기를 그 영역을 외측으로 잡겠습니다. 외측으로 잡아서 이 부위의 경로가 툴패스가 생성될 수 있게 좀 수정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됐죠. 됐는데 이렇게 작업을 했을 때 이제 여기에다가 볼트를 체결을 해서 고정을 할 거거든요. 고정을 어떻게 할 거냐면 이제 솔리드에서 지그를 만들 건데, 얘를 한 20 정도 되는 형태를 만들어서 여기에다가 볼트를 체결을 할 거예요. 여기를 얘를 가지고 바디를 생성하는데,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 정도 되는 볼트로 한 5mm 정도 되게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고정을 하려고 합니다. 얘는 색깔을 좀 진하게 하고, 여기도 이제 지그를 만들겠다는 얘기인데,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얘를 이동해서 회전 이동 체크하시고 복사, 이게 90도 각도로 해서 이 상태에서 이제 얘가 90도가 아니구나. 이게 지금 볼트가 45도 각도네요. 그러면은 이 솔리드에서 지우고
회전 이동으로 45도 각도로 45도가 아니네. 60도인가 보구나. 60도 각도로 해서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자, 이제 이렇게 해놓고 작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이렇게 했을 때 볼트 머리가 간섭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간섭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투패스가 이제 다 생성이 되고, 이 지그를 만들어서 지그에다가 고정한 상태에서 작업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할 수 있겠는데, 못하기 해서 자, 이렇게 이제 해놓고 지금 툴패스를 보면 아까 작업을 할 때 여기 평면 작업할 때 지금 여기까지 작업을 된 거죠. 그래서 이 면을 일단은 고르게 정상적인 면을 만들어야 될 것 같고, 그러면은 지금 얘만 가지고 했을 때 이 부위를 지금 평면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평면 이 부분이 저기가 있고, 얘를 평면 작업, 평면 가공, 그래서 윤곽 글, 이게 지금 크기가 측정해서 다이나믹으로 한번 대충 찍어보면 이 크기가 7.72, 14 정도가 나오는데, 14니까 아니면은 여기를 평면 작업, 평면 작업을 할 때 여기 이 부분에서 등고선 가공을 했고, 이 부분에서 위에 부분을 대상에서 좀 빼고, 여기서 체크 공면으로 그 평면 영역을 좀 잡겠습니다. 그래서 이 평면을 대상에서 좀 빼고, 뺀 상태에서 포켓 가공한 거, 얘가 포켓 가공한 거죠. 얘를 그대로 뒤로 복사를 해서 평면 가공으로 하겠다라고 체크하시고, 측면 여기 0.5 정도 하겠다 해놨는데 0.1 정도로 바꾸고, 공구는 평행등으로 바꾼 상태에서 0으로 바꾸고요. 공차는 100분의 1 정도, CX 외측에서 허용하겠다. 평면 됐고, 일정한 오버랩, 정사 굳이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재생성을 하게 되면 평면 영역에 대해서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작업이 이렇게 됐는데 헬릭스로 들어간 거고, 참 이 부위는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깊이 제한을 걸어야 되는데, 깊이 제한이 비활성화 되어 있고, 그래서 체크 공면도 걸 수가 없는 상태고, 지금 우리가 필요한 거는 여기에 있는 툴패스만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럼 천상 여기에서 얘를 경로 확인을 했을 때 얘를 저장을 하겠습니다. 저장을 하시고요.
레벨을 255번 레벨만 보이게 해서, 자, 정면 보기 해보면 이렇게 됐는데 이 부위는 지우겠습니다. 지우고 그 다음 여기도 지우겠습니다. 지우고, 자, 보면 이제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현재 여기서 이제 툴패스하고 상계관이 있는 부분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지우는 걸로 하고요. 자, 이 대상이 지금 이제 경로로 사용할 대상이 되겠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참고로 하기 위해서 경로를 생성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우고 윤곽 가공해서 얘를 가지고 작업을 하겠다. 붓기 가공은 필요 없고 진입 뽑기도 그냥 무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측면 가공 됐고, 연결 조건에서는 증분으로 0, 증분으로 0까지 작업하겠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공구 보정을 안함으로 체크를 해서 그 다음에 높이 값도 연결 조건에서 절대로 레벨을 켜서 안전 높이를 여기보다 높게 한 64 정도 주고, 이속 높이도 60 정도 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한 이유는 그 얘만 했을 때 공구가 내려와서 EV를 제거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를 평평한 면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개념이고요. 여기는 공구가 못 들어가는구나. 그러면은 공구가 들어가질 못하네요. 이 부위를. 아니면은 중고선으로 하면 전체가 되는 거고, 뭐 여하튼 이렇게 해서 한번 결과를 보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거의 작업이 안 된 것처럼 보이는데, 여기를 여기가 위에 부분도 지금 작업을 한번 돌려줘야 할 것 같네요. 위에가 여기서 지금 영역을 뺐는데, 이 부위에서 체크 공면을 일단은 삭제를 하겠습니다. 체크를 삭제하고, 재생성을 다시 하고, 이 부분은 작업하는 걸로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볼트를 체결하고 이 밑에 부분을 작업을 할 건데, 이때 그 볼트 형상이
간섭을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이제 고정을 해놓고 작업을 한다는 얘기죠. 작업을 했을 때, 안 보이게 하고, 그럼 이제 포켓 가운 기능을 이용을 해서 얘를 그대로 뒤로 복사를 한 다음에, 자, 조건에서 09 줬고, 여유값 0.5 줬고요. 그 다음 체크 후면에서, 이거는 체크를 못 잡는구나. 그러면 어차피 여유니까 대상 복면에서 그 볼트들을 다 대상으로 선택하겠습니다. 여기. 그래서 볼트까지 다 감안해서 여유값을 주겠다라고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 예측으로 됐고, 깊이 제한에서 깊이 제한을 14를 줬었는데, 깊이 제한을 여기까지 주면은 살이 좀 남아 있겠죠. 뭐 베이스까지 하죠. 베이스까지 해서 0까지 하겠다 체크를 한 다음에 일정한 오버랩으로 해서 작업을 했는데, 이제 그 상단값 상단의 값을 14니까 64-14 50 EV에서만 이렇게 작업하게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이 경로하고 그 다음에 여기 경로에서 이거 빠진 거 여기까지를 모의 가공을 한번 해서 결과를 확인하고, 그래서 이제 그 STL 파일이 이제 세 번째 단계 STL 파일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바닥 부분 작업하고 있는 거죠. 바닥을 작업하고 그리고 돌려서 여기를 작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작업까지 다 하고 나서 이제 그 남아있는 부위를 지그를 만들어서 작업하는 거. 이게 3차 작업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지금 작업하고 있는 것은 이제 바이스로 물고 작업하는 거고요. 자, 여기까지 된 거를 이제 저장을 눌러서 STL 파일로 저장을 할 건데, 얘는 3번으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저장을 하시고, 이 17번 모의 가공을 할 때는 그 소재 형상을 파트 방금 만든 얘를 가지고 그 작업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작업이 된 상태에서 작업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이제 떨어져 나가는 형태가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약간 남아있는 상태로, 자, 이게 이제 황사 작업이 여기까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정삭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제거를 하시면 되겠죠. 근데 이거 할 때 볼트를 체결하면 이 모서리 부위가 지금 작업이, 모서리 부위가 있겠나? 뭐 그닥 중요한 부분은 아닌 것 같아서 펜슬로 지금 RV, 이 RV가 측정해서 다이나믹을 찍어보시면 2R로 되어 있으니까 4볼로 여기를 한번 뭐 돌려줄까 하고 싶은데, 일단은 뭐 그 부분은 차후에 하는 걸로 하고요. 그래서 여기까지